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 기술사 담당하고 있는 김영로입니다. 저번 주에 시험이 있었죠. 123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업 들으신 분들이 또 시험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이제 이번 수업을 듣지 않고 또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뭐 몇 분 제가 뭐 이렇게 만나봤는데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기존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좀 평이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이 좀 유형은 기존에 출제되는 유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1교시 10문제, 2, 3, 4교시 4문제씩 해서 골라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교시부터 한번 쭉 내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교시 단답형 문제 보면 일단 1번 문제. 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해서 출제가 됐죠. 자, 요 문제는 109회 때 스마트 워터 그리드 문제가 한 번 출제가 됐고, 이번에 스마트 관망 관리 해가지고 또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뭐 스마트 워터 그리드하고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최근에 뭐 스마트를 넣는 거를 상당히 선호를 하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서 도시도 우리가 스마트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고, 관망도 우리가 스마트 관망, 스마트 파이프 해서 최근에 예전부터 원래 했던 내용인데, 최근에 IT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스마트 관망 관리 이쪽으로 이 과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이쪽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스마트가 추세다 보니까 출제가 된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스마트 관망 관리가 뭐냐? 스마트 관망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관망에서 우리가 유량과 수압 그리고 수질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했죠. 자, 그거를 IT에 접목해서 뭐 실시간으로 좀 더 유량, 수질, 수압 이외에도 뭐 관의 상태라든가 누수 여부라든가 또는 관의 열화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센서를 통해서 이 센서 IT를 접목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스마트 파이프, 스마트 관망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트렌드다 보니까 스마트 관망 관리 이 문제로 스마트 관련돼서 앞으로도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와 함께 스마트 관망 관리해서 내용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출제된 거죠. 스마트 워터 그리드는 출제됐었지만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에서 처음 출제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수도시설 비상 연계. 자, 수도시설 비상 연계가 출제했는데, 자, 요 문제는 좀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상수도 사업 중 상수도 시설의 안정화 계획에 대한 내용이죠.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서 우리가 안정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바로 상수도 시설의 안정화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안정화 계획, 우리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상수도 사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을 한다라는 거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량 그리고 고지대에도 물이 잘 나와야겠죠. 그래서 수압, 그래서 수량과 수압을
일정 유량과 그 수압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안에 바로 이 비상 연계에서 그 다른 배수지와 그 연계해서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비상 연계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수질이죠. 그래서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 그래서 수량과 수질, 안전과 안정, 이 두 가지가 상수도 사업의 내용이 되는데, 자, 그 중에 안정화 계획이 출제됐다. 122회 바로 전 시험이죠. 전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총 4회 이렇게 출제됐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또 말씀드리기 전에 이 문제 총평, 123 문제 총평은 제가 자료실에다 자료 올려놨으니까 그 다운 받아서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총 4회 출제가 됐지만 이 안정화에 대한 부분만 4회 출제된 거고, 이 수도정비 기본 계획 내용은 핵심 문제입니다. 출제도가 매우 높은 핵심 문제다라는 거죠. 자, 10점짜리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단답형 문제만이 아니라 서술형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뒤에 우리 보면 또 출제가 됐죠. 자, 다음 세 번째, EPA-NET. 자, EPA-NET이 출제됐다. 요거 117회 때 한번 출제가 됐고요. 관망 해석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총 5번 출제가 됐습니다. EPA-NET은 그 117회 때 처음 출제됐고, 이제 EPA-NET만 가지고는 두 번 출제됐네요. 자, 그래서 이 관망 해석 좀 문제인데,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이와 같이 그 단답형 문제로 해서 간간히 출제되고 있고, 요번 시험 123회 때 관망 해석에 대한 문제가 상하수도 포함해서 좀 기존과 달리 좀 많이 출제가 된 그런 유형의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EPA-NET 출제됐고요. 네 번째, 이번에 하수도 쪽으로 가서 하수도 쪽에서 스임. 이죠. 얘는 하수도관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 하수도관에서 우리가 침수 모델링 할 때 쓰는 모델인데, 이 문제가 출제됐다. 자, 이 문제는 102회 때 이중배수 체계 모형, 모형과 이 한번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 스임이 출제됐다. 자, 이거 강의 시간에도 어느 정도 다루는데, 여러분들 우리 침수 해석을 할 때 침수 해석하는 방법이 합리식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죠. 합리식을 가지고 우리가 수계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스임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안에서 이중배수 체계를 모형으로 이중배수 체계로 해서 우리가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합리식에서 알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스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이중배수 체계 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합리식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스임 모델을 우리가 주로 이용을 하는데, 스임 모델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스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수관을 흐르는 물에 대한 그 모델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강우가 그 빗물이 결국 지면을 흘러서 하수관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하수관을 통해서 이제 유화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유화 시간, 요거에 대한 유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루는 게 스트림인데, 이중배수 체계는 그 지면을 흐르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중배수 체계 모형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침수 면적, 침수 능 이런 부분까지도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소치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스임 모델과
편의식 그리고 이중배수 체계 모형을 비교해 놓은 그 표가 있었는데 그 표를 가지고 그리고 설명을 하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고요. 다음 5번째 알칼리도, 그죠? 알칼리도가 출제됐습니다. 알칼리도 정의와 종류. 자, 알칼리도 정의와 종류. 예전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첫 시간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이 알칼리도였죠, 그죠? 지금은 pH 다루고 알칼리도로 갔는데 수도 없이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였고, 자, 특히 이런 수질과 관련된 수질 항목과 관련된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 이런 부분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정의를 먼저 쓰고, 그죠? 개요해서 그 알칼리도에 대한 정의를 쓰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알칼리도의 특징, 그 안에서 이제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수질 항목에 어디서 쓰는 건지, 우리가 상하수도 분야에서 알칼리도 어디서 쓰는 건지, 바로 활용에 대한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제한사항 뭐 이렇게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아주 유형화된 그런 형태의 그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여섯 번째 급속 여과의 공기장애. 자, 공기장애. 그리고 공기장애가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바로 탁질 누출이죠. 자, 탁질 누출 현상에 대한 내용. 공기장애와 탁질 누출 현상에 대한 그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고 총 7회 출제가 된 문제죠. 자, 충분히 그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7번째 입도 유효 입경과 빈둥계석 같은 급속 여과지에서 유효 입경 여제의 유효 입경과 그 다음에 빈둥계수에 대한 내용이죠. 자, 6번, 7번은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그 총 9번 출제가 된 문제고 수업 시간에는 뭐 자세히 다루는 그런 내용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8번 부유물의 농도와 입자의 특성에 따른 상수도 침전 형태. 자, 침전 형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침전 형태에서 총 2회 출제가 됐지만 수업 시간에 이 출제 빈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다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침전지, 2차 침전지, 하수처리장 2차 침전지 설계 방법을 다룰 때 고용물 플럭스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되죠. 그때 바로 침전 형태를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되는데 바로 2차 침전지는 총 1형에서 4형까지 있죠. 자, 그 중에 2형, 3형, 4형에 가까운 그런 침전 형태를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그 실무에서 설계를 할 때는 1형 침전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언급을 하는 그 내용이죠. 자, 이것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9번. 자, 하수 광거의 내면 보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 자, 하수 광거의 부식 쪽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죠? 관정 부식이 되는 거죠. 자, 관정 부식 쪽으로 해서 푸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갱생 쪽으로 푸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자, 요 문제는 10점짜리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25점 문제라고 하면 두 내용을 다 섞어가지고 충분히 장황하게 쓸 수가 있는데 단답형이다. 자, 개요 부분에 간단하게 우리가 사수관거에서 부시식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정부식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본 내용은 갱생 위주로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자, 그렇게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고, 갱생 관련해서도 과거 이번 포함해가지고 총 7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서도 자세히 다루는 그런 내용이죠. 자, 다음 10번 펌프장의 흡입 수위. 자, 펌프장 흡입 수위. 펌프장과 관련된 문제가 매회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펌프와 관련된 문제. 자, 이번엔 펌프 관련된 문제 좀 몇 개 더 출제가 됐는데, 그 안에서 펌프장 관련된 문제로 해서는 110회 포함해서 총 7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 펌프장에 대한 문제 출제가 될 때는 뭐 빗물 펌프장의 침수 대책이라든가 또는 빗물 펌프장의 뭐 고려사항 이런 것들이 출제됐었는데, 흡입 수위를 묻는 문제는 처음 출제됐습니다. 흡입 수위. 자, 흡입 수위를 묻는 거기 때문에 전형적인 시설 기준 문제이긴 한데, 자, 요 문제는 흡입 수위 몰라도, 내용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펌프 시설 설계할 때 흡입 수위 설계하는 내용으로 해서 쓰면 얼마든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처음 출제는 됐지만 쓸 게 없어서 이거 손을 대는 분들은 손을 대면 어느 정도 답안에 근접하는 그런 문제다 볼 수 있고요. 다음 11번째 유량조정조의 유출 설비. 자, 유량조정조. 요 문제도 유량조정조도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죠. 자, 119회 포함해서 총 10번 출제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그동안 유량조정조에 대한 문제는 유량조정조의 형식이라든가 유량조정조의 용량을 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간 변동 용량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면적법, 그다음에 유량부가 곡선법 또는 유사시설 뭐 참고해서 설계한다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출제가 됐는데, 유출 설비에 대해서는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전형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는 시설 기준에 딱 있는 내용이죠. 자, 이 흡입 수위, 유출 설비 전부 다 시설 기준에 보면 그 항이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묻는 문제인데, 자, 유량 조정조 유출 설비도 마찬가지로 처음 출제되긴 했지만 유출을 결국 펌프로 제어를 하죠. 자, 그래서 일부 뭐 자연 유화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유량 조정조에서 유량 조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본 처리 공정으로 물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일정량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펌프 제어를 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쓰면 이것도 충분히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처음 출제된 유형이다. 자, 12번째 형기성 소화. 형기성 소화의 소화 방식 출제됐습니다. 자, 이 문제 핵심 문제죠. 상하수도 분야 전 과정을 통틀어서 단일 문제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를 꼽아라 하면 바로 형기성 소화가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단답형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소화 방식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소화 방식하면 소화조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 구분을 하게 되면 단상이냐 이상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로 구분하게 되면 중온이냐 호온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고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런 문제인데,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형으로 나와서 좀 아쉬운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총 이번 포함해서
42회, 총 42회 출제됐습니다. 거의 매회 출제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13번째 마지막 문제죠. 탈질, 탈질이 출제됐다. 자, 우리가 고도 처리, 하수 고도 처리 안에서 탈질 최근에 보면은 탈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12회 포함해서 총 5회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아주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 유형화된 문제죠. 탈질 반응식 쓰고 그다음에 탈질 반응식을 가지고 우리가 탈질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질소 1g 이 탈질되는데 생성되는 알칼리도량이 얼마냐, 그리고 질소를 탈질하는데 필요한 이 수소 양이 있죠. 그 수소를 우리가 수소를 직접 공급해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수에 있는 유기물로부터 갖다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탄소원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탈질 속도, 탈질 속도, 우리가 이 무산소조 탈질조를 설계할 때 이 탈질 속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는데 바로 SDNR에 대한 설명, 이런 내용 위주로만 쓰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3문제 우리 살펴봤는데 이 중에 조금 난해했다 또는 기존과 유형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1번, 그죠? 자, 1번 문제 좀 다르고 처음 출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처음 출제되긴 했지만 기존 이중배수 체계가 출제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10번 펌프장 흡입 수위, 그 다음에 11번 유출 설비, 뭐 이 정도에서 총 4개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다 볼 수 있지만 수임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나머지 3문제 빼고는 10문제는 거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상세히 다루고 그리고 난이도도 좀 낮은 그런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본 분들 그래서 좀 문제 유형 파악만 잘 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교시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